밤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짙었고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사정없이 때렸다. 김복자 할머니는 낡은 한옥 처마 밑에 앉아 하염없이 비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더랬다. 유일한 아들 민수,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도 복자 할머니의 가슴에는 언제나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아들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남편도 일찍이 병으로 떠나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아들의 흔적이 가득한 이 낡은 집에서 외로운 시간을 견뎌왔다. 시골 마을은 인적이 드물었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렸다. 할머니는 낮에는 텃밭을 일구고 밤에는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간간히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깊어지는 주름만큼이나 할머니의 삶은 메말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지만 빗소리 때문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낑낑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할머니는 낡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귀를 기울이자 아까보다 조금 더 크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동물의 울음소리였다.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빛 속에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손전등을 들고 마을 어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은 빗물에 잠겨 질척거렸다. 얼마쯤 걸었을까? 할머니의 손전등 불빛이 길가 풀숲에 쓰러져 있는 하얀 형체를 비췄다. 할머니는 숨을 들이켰다. 진돗개 한 마리였다. 녀석은 몸 전체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듯했다. 다리 한쪽이 심하게 꺾여 있었고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아마도 채치인 듯했다. 할머니는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녀석의 털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아이고, 불쌍한 것. 이걸 어째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녀석은 할머니의 손길에 힘겹게 눈을 떴다. 녀석의 눈동자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향한 그렁그렁한 눈빛 속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할머니의 잊혀진 아들의 눈빛과 겹쳐지는 듯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지만 할머니는 이 불쌍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전 먹던 힘까지 다해 녀석을 안아 올렸다. 축 늘어진 몸은 예상보다 무거웠다. 빗물에 젖은 녀석의 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할머니는 녀석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발이 빗물에 미끄러지고 낡은 우산은 세찬 비바람에 맥없이 뒤집혔다. 하지만 할머니는 녀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들을 잃었던 무력감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웠다. 이제 이 생명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싶었다. 간신히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녀석을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녀석은 미약하게 낑낑거릴 뿐이었다. 할머니는 차가운 몸을 녹이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감싸자 녀석은 조금씩 몸을 웅크렸다. 할머니는 낡은 천을 찢어 녀석의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할머니의 손길에 녀석은 편안함을 느끼는 듯 눈을 감았다. 며칠 밤낮으로 할머니는 녀석의 곁을 지켰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녀석의 몸을 닦아주고 어렵게 구한 약을 먹였다.
녀석의 의식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인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녀석에게 할머니는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녀석이 눈을 완전히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한결 또렷해져 있었다.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살았구나. 살아났어.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의 눈개는 눈물이 송골송골 맺혔다. 녀석은 할머니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녀석의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녀석에게 마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준 존재라는 의미였다. 마음이는 할머니의 곁에서 빠르게 회복해갔다. 처음에는 절뚝거리던 다리도 점차 힘을 되찾았고 깊었던 상처도 아물어갔다. 마음이는 할머니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할머니가 텃밭에 나가면 마음이도 졸졸 따라다녔고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는 할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마음이의 존재는 할머니의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할머니는 마음이와 함께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마음이가 재롱을 부릴 때면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마음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마음이 덕분에 할머니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그림자도 마음이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조금씩 희미해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마음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마음아, 네가 없었으면 할미는 어떻게 살았을꼬. 정말 고맙다. 마음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할머니의 손에 전해졌다. 할머니는 마음이에게서 아들의 온기를 느꼈다.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는 여전히 밤이 되면 할머니의 방문 앞에서 잠이 들었다. 녀석은 마치 할머니를 보호라도 하는 듯 작은 인기척에도 귀를 쫑긋 세웠다. 할머니는 마음이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녀석은 할머니의 삶에 들어온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할머니는 마음이 덕분에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삶은 이제 따뜻한 사랑과 평화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마음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이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 상상도 못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할머니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마음이와 함께 찾아온 인연이 할머니의 과거를 들춰내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멀지 않은 미래에 할머니의 문을 두드릴 상상도 못한 방문객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방문객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진우는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상처가 아물고 기력을 회복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그는 마음이가 나타난 후로 자신을 쫓는 듯한 시선과 불길한 낌새를 여러 번 느꼈다. 어두운 밤, 잠에서 깨어나면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낮에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마음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다. 마음이의 경계심은 더욱 커졌다. 녀석은 낯선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고 밤에는 할머니의 방문 앞에서 잠이 들며 그들을 보호하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마을 어귀에서 산책을 하던 중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할머니 집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차량은
창문이 검게 틴팅되어 있었고 번호판도 가려져 있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는 진우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님, 박성호가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곧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들 민수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다시 찾아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남자가 할머니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였다. 김진우, 당장 나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박성호의 부하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들은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할머니의 집을 에워쌌다.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엌 뒤편의 작은 쪽문으로 향했다. 할머님, 어서요. 빨리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낡은 한옥을 떠나기 싫은 듯 주저했다. 이곳은 아들과 함께 살았던 유일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그때 마음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할머니의 다리를 물었다. 녀석의 눈빛은 간절했다. 할머니에게 빨리 피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마음이의 행동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마음이의 말을 이해했다. 진우와 할머니, 그리고 마음이는 집 뒤편에 좁은 오솔길을 통해 달아났다. 그들의 뒤에서는 박성호 부하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성호는 그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할머니의 낡은 몸은 쉽게 지쳤지만 그녀는 민수와 지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음이는 그들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달렸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다. 박성호의 부하들은 그들의 뒤를 바싹 추격해왔다. 진우는 할머니를 데리고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갔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마음이는 할머니의 발치에 붙어 그녀를 재촉했다. 진우 씨,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만 남겨두고 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님은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할머님을 지킬 겁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할머니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박성호의 부하 중 한 명이 진우에게 돌진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진우는 재빨리 할머니를 뒤로 숨기고 몸을 날렸다. 칼날이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갔고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진우는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진우 씨,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마음이는 맹렬하게 짖으며 진우를 공격하려던 부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부하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그를 넘어뜨렸다. 부하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마음이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진우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도 부하의 발길질에 옆구리를 강하게 맞고 쓰러졌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다. 마음아, 할머니가 소리쳤다. 그녀는 쓰러진 마음이에게 달려갔다. 진우는 팔에서 흐르는 피를 막으며 박성호의 부하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할머니와 마음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소리였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박성호의 집에서 나올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에 박성호의 수상한 움직임을 신고해 두었던 것이었다. 경찰은 진우의 신고를 받고 박성호의 집 주변을 수색하다가 이들의 추격전을 눈치채고 출동한 것이 분명했다. 박성호의 부하들은 경찰차 소리에 당황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박성호의 잔혹한 공격은 끝났지만 진우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성호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진우는 팔의 상처를 치료받았다. 할머니와 마음이도 무사했지만 마음이는 옆구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절뚝거리고 있었다. 진우는 경찰에게 다이어리에 담긴 모든 진실과 박성호의 음모에 대해 증언했다. 경찰은 진우의 증언과 다이어리 속 증거들을 토대로 박성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진우는 마음이를 품에 안고 녀석의 상처를 살폈다. 마음이는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지만 진우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녀석의 희생 덕분에 그들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마음이는 이 가족의 진정한 수호자였다. 진우는 마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마음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마음이의 옆에 앉아 녀석의 털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마음이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깃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자 할머니의 마음은 아팠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아들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박성호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다. 하지만 박성호는 결코 쉽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것이었다. 진우와 할머니, 그리고 마음의 앞에는 아직 험난한 싸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마음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었다. 그리고 20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었다. 진우는 마음이를 품에 안고 할머니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팔의 상처는 치료했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박성호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라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할머니는 진우의 옆에서 마음이의 옆구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마음이는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지만 진우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진우의 마음을 위로했다. 할머니는 마음이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약초를 구해와 정성껏 발라주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할머니의 손길에 마음이는 안심하는 듯 눈을 감았다. 진우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할머니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낡은 집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경찰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박성호는 예상대로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은 오히려 진우와 할머니의 주장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언론은 박성호의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쉽게 그의 편에 섰다. 진우는 박성호의 교활함에 분노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다이어리와 마음이, 그리고 할머니의 증언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임을 알고 있었다. 박성호는 진우와 할머니를 고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했고, 진우의 변호사 경력까지 들먹이며 그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했다. 진우는 하루아침에 명예와 커리어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이글거렸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모든 게 다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할머님, 이건 할머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박성호가 저지른 죄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지은이, 그리고 민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은 진우의 오피스텔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함께 지냈다. 박성호의 위협 때문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마음이는 그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진우와 할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늘 그들에게 기대어 위로를 건넸다. 마음이의 따뜻한 온기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진우는 다이어리 속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밤새도록 분석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특정 유전자 타겟팅 바이러스, 해독제,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버지의 연구는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박성호는 그 기술을 선별적 인류 말살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다. 박성호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목표는 불순하고 위험했다. 다이어리 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연구 기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박성호의 음모를 알게 되었다. 그는 나의 연구를 악용하여 인류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 나는 그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 내가 개발한 해독제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핵심 데이터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지은이가 그 데이터를 지키고 있다. 진우는 아버지의 기록을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지은이가 데이터를 지키고 있다니, 설마. 진우는 불현듯 마음이의 목에서 나왔던 반지를 떠올렸다. 그 반지는 단순한 갑오가 아니었다.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후 마음이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 진우는 반지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반지의 안쪽에는 미세한 구멍이 하나 있었다. 마치 어떤 장치를 연결하는 듯한 구멍이었다. 혹시 이 반지가 아버지의 연구 데이터를 활성화시키는 열쇠 같은 건 아닐까? 진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보았던 낡은 USB 메모리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늘 그 USB를 가지고 다녔고, 박성호가 그 USB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진우는 그 USB가 아버지의 연구 데이터가 담긴 핵심 장치임을 직감했다. 진우는 할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진우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 지은이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니, 그리고 이 마음이가 그 모든 진실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니.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이가 얼마나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할머니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우는 마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아, 네가 아버지를 지켜주고 지은이를 지켜줬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줄 차례다. 마음이는 진우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빛났다. 마음이는 이 진실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숨겨진 열쇠였다. 그날 밤
진우는 마음이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연구실을 찾아갔다. 박성호의 수하들이 그들의 뒤를 밟고 있었지만 진우는 그들을 따돌리고 연구실로 진입했다. 낡고 먼지 쌓인 연구실은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진우는 아버지의 책상을 뒤졌다. 그리고 책상 아래 비밀 서랍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와 함께 낡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찾았다. 진우는 흥분하여 USB를 꺼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박성호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USB를 들고 즉시 연구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미 연구실 주변에는 박성호의 부하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김진우, 당장 그걸 내놔라.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는 USB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마음이는 진우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박성호의 부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부하들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며 그들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마음이의 활약 덕분에 진우는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벗어날 수 있었다. 진우는 곧장 언론사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성호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막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야만 했다. 하지만 언론사 앞에는 이미 박성호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박성호는 진우의 다음 행보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김진우 변호사님, 지금 당장 언론에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박성호가 모든 것을 막으려 할 겁니다. 진우의 선배 변호사이자 유일하게 그를 믿어주는 김민철 변호사가 뒤늦게 달려와 그를 말렸다. 안 됩니다. 선배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버지와 지은이, 그리고 민수의 죽음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겁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이글거렸다. 그 순간 박성호의 경호원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USB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마음이는 경호원들을 향해 달려들어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녀석은 몸을 던져 진우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진우는 결국 경호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USB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하하, 멍청한 놈,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나. 박성호가 나타나 진우를 비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승리감이 가득했다. 박성호는 바닥에 떨어진 USB를 집어들려 했다. 그때 마음이가 번개처럼 USB를 낚아채 달아났다. 녀석은 USB를 입에 물고 언론사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저 개를 잡아라, 박성호가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마음이의 뒤를 쫓았다. 마음이는 언론사 건물 내부를 요리조리 피하며 달렸다. 녀석은 마치 건물의 구조를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마음이는 사람들의 발길을 피해 기자실로 향했다. 기자실 안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녀석은 기자들 앞에서 USB를 내려놓고 맹렬하게 짖었다. 기자들은 마음이의 돌발 행동에 놀라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녀석의 입에서 떨어진 USB를 발견했다. USB에는 김진우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기자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이대고 USB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성호의 부하들이 기자실로 들이닥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수많은 카메라가 USB를 찍고 있었고 그 장면은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진우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이가 해냈다. 마음이가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언론은 USB에 담긴 정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아버지 연구 자료, 박성호의 음모, 20년 전 사고의 진실, 그리고 박성호가 개발하려 했던 선별적 인류 말살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세상에 폭로되었다. 뉴스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박성호의 잔혹한 범죄와 추악한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악마의 상징이 되었다. 박성호는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공항과 항만에는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정의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진우는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박성호의 모든 죄를 폭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진우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들 민수와 진우의 여동생 지은이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마음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녀석은 진우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진우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마음이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이 가족의 수호자이자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아준 영웅이었다. 마음이의 희생과 용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다. 세상에 박성호의 악행이 폭로된 후에도 진우의 삶이 곧바로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박성호는 구속 수감되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진우와 할머니, 그리고 마음이를 쫓아다니는 듯했다. 박성호의 잔당들은 진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방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할머니와 마음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할머니는 비록 아들과 지은이의 억울함이 풀린 것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혹시라도 박성호의 잔당들이 자신과 진우, 마음이를 해칠까봐 두려워했다. 밤이 되면 작은 인기척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마음이는 그런 할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늘 할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숨소리를 내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할머니에게 위안을 주었다. 진우는 박성호의 잔당들이 아버지의 연구 자료, 특히 선별적 인류 말살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기록을 없애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자료는 박성호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정보였다. 진우는 이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고 느꼈다. 그때 진우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유일한 조력자가 있었다. 바로 선배 변호사이자 그의 멘토였던 김민철 변호사였다. 민철은 진우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왔다. 민철은 진우가 박성호의 집에 침투하여 다이어리를 가져올 때도 뒤에서 그를 지원했고 언론에 USB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민철은 진우의 아버지와 박성호가 진행했던 생명공학연구소의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박성호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진우야,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해질 수 있어. 박성호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
민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네 아버지의 영혼은 단순한 생명공학 프로젝트가 아니었어.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건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야. 박성호가 혼자서 이런 일을 꾸밀 수는 없어. 민철의 말은 진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박성호의 악행 뒤에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다시 살펴보던 진우는 다이어리 맨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 있는 알 수 없는 암호를 발견했다. 숫자가 나열된 복잡한 암호였다. 그는 이 암호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숨겨진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임을 직감했다. 선배님, 아버지 다이어리에 이상한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진우는 민철에게 다이어리를 보여주었다. 민철은 암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특정 규칙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어. 마치 어떤 좌표 같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정보를 해독하는 키일 수도 있어. 민철은 자신의 지인 중 암호 해독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복잡한 암호 해독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암호 해독에 매달린 결과 전문가는 마침내 암호를 풀어냈다. 암호는 특정 웹사이트 주소와 로그인 정보, 그리고 마지막 연구 기록이라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진우 변호사님, 이 주소는 폐쇄된 연구소의 보안 서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로그인 정보는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아버지가 박성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마지막 연구 기록을 숨겨둔 것 같습니다. 암호 해독 전문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마지막 연구 기록. 그것은 박성호의 음모를 완전히 밝혀내고 그에게 동조했던 배후 세력까지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일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민철과 함께 그 폐쇄된 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는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건물 주변에는 박성호의 부하들이 여전히 감시하고 있었다. 진우와 민철은 마음이와 함께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연구소 안으로 잠입했다. 마음이는 녀석의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 경호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진우와 민철에게 위험을 알렸다. 녀석의 활약 덕분에 그들은 무사히 연구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연구소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실험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연구실을 찾았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진우는 컴퓨터를 켜고 암호 해독 전문가가 알려준 주소로 접속했다.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입력했다. 보안 서버가 열리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바이러스 샘플 데이터, 해독제 개발 기록, 그리고 박성호의 불법 자금 흐름. 진우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모든 것이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박성호는 진우의 아버지가 개발 중이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계적인 제약 회사들과 손을 잡고 비밀리에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치명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박성호는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파일 속에는 박성호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내역과 함께 그에게 협력했던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의 명단도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박성호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의 심장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연구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박성호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진우와 민철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김진우, 감히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그 자료들을 당장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박성호의 부하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우는 민철에게 재빨리 USB 메모리를 건넸다. 선배님, 이걸 가지고 도망치세요. 이 자료들은 반드시 세상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민철은 진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진우야, 우리가 함께 빠져나가야 해. 그 순간 마음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박성호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그들의 다리를 물어뜯고 몸을 던져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마음이의 활약 덕분에 진우와 민철은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진우는 민철의 손을 잡고 비상구로 향했다. 그들의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다. 마음이는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녀석의 몸에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진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 아버지와 지은이, 그리고 민수의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진우와 민철은 간신히 연구소를 빠져나와 숲속으로 달아났다. 그들의 뒤에서는 총성이 계속해서 울렸다. 마음이는 그들의 뒤를 따라오지 못했다. 진우는 마음이를 향해 소리쳤지만 녀석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이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것이 분명했다. 민철은 진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우야, 마음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해. 우리가 반드시 박성호와 그 배후 세력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해야만 해. 민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마음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박성호와 싸울 것이었다. 그는 민철과 함께 언론사에 연락하여 모든 자료를 넘겼다. 언론은 박성호의 음모와 그의 배후 세력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뉴스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박성호와 그의 공범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성호와 그의 공범들은 차례차례 체포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는 낱낱이 파헤쳐졌다. 선별적 인류 말살 바이러스 개발이라는 전대미문의 범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박성호는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정의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기자들 앞에서 박성호의 모든 죄를 폭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진우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들 민수와 진우의 여동생 지은이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박성회에게 외쳤다. 네가 감히 내 가족을 해치고 인류를 위협하려 했느냐. 너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박성호는 체포되어 호송체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진우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그는 이미 무너진 왕국의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었다. 진우는 박성호가 사라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권을 이룬 자의 평화로움과 함께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여전히 진우의 가슴 한구석에 깊은 슬픔으로 남아있었다. 박성호의 체포와 함께
그의 추악한 제국은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그의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그가 개발하려 했던 선별적 인류 말살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박성호는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의 잔당들 역시 하나둘씩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진우는 모든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박성호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그의 눈빛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이글거렸다. 할머니는 매일 재판을 방청하며 진우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아들 민수와 지은이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진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을 쫓는 차가운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열망과 함께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다시 꽃피웠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여전히 진우의 가슴 한구석에 깊은 슬픔으로 남아있었다. 마음이는 그들을 위해 희생했고 그 희생은 진우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진우는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박성호의 부하들이 휘젓고 간 할머니의 집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낡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집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할머니는 민수의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수야, 이제 편히 잠들렴. 할미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단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함께 안도감이 뒤섞인 치유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법무법인 지분을 정리하고 작은 마을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지내는 외로운 변호사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었다. 할머니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다. 진우 씨, 내 부모님도 지은이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게다. 그리고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우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과 지은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뿌듯함이 교차했다. 그는 부모님과 지은이를 향해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아버지, 지은아,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제가 할머니와 함께 잘 지낼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게요. 그의 다짐은 확고했다. 그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날 밤 진우는 잠 못 이루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 그의 손을 핥던 부드러운 혀,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존재감이 그리웠다. 그는 마음이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마음아, 네가 없었으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정말 고맙다. 그때였다.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환청일까? 아니면 마음이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런 것일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 마당 한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진우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에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진우는 숨을 들이켰다. 작은 강아지였다. 하얀 털에 진돗개처럼 생긴 녀석이었다. 녀석은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었다. 녀석은 진우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그리고 진우의 발치에 있는 작은 분홍색 가방을 코로 툭툭 밀었다. 진우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분홍색 가방. 20년 전 지은이가 가지고 다니던 그 분홍색 가방과 똑같은 가방이었다. 그리고 녀석의 목에는 작은 끈이 묶여 있었고 끈에는 낡은 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방울 속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마음이가 진우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반지와 똑같은 반지였다.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설마. 마음이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녀석은 진우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애교를 부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진우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빛났다. 진우는 녀석을 품에 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진우의 몸을 감쌌다. 녀석의 심장 박동 소리가 진우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이자 희망의 소리였다. 할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마루로 나왔다. 진우 씨,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진우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강아지를 보고 눈을 비볐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마음이 아니니. 할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진우의 품에 안겨있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할머니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녀석의 눈빛은 평화로움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강아지의 목에 매달린 낡은 방울 속에서 반지를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반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래, 이 반지는 우리 마음이 목에 걸려있던 반지야. 지은이가 남긴 거지. 할머니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고맙다. 마음아, 다시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맙다. 강아지는 다시 돌아온 마음이었다. 녀석은 진우와 할머니를 위해 희생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마치 녀석이 지켜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또는 녀석이 지은이의 마지막 소원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운명이었다. 마음이의 재탄생은 진우와 할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녀석은 죽음마저 초월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들은 마음이의 놀라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다. 녀석은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극복했다. 마음이의 선택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담은 위대한 선택이었다. 녀석은 이 가족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다시 맞춰주었고 그들의 삶에 완전한 치유와 희망을 선사했다. 진우는 마음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마음아,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마음이는 진우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들의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듯 빛났다. 진우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지내는 외로운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와 마음이라는 소중한 가족과 함께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은이에 대한 추억과 그들이 남긴 정의에 대한 열망이 영원히 살아 숨 쉬었다. 그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가끔 진우는 마음이가 마치 지은이의 영혼이 깃든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을 느끼기도 했다. 마음이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지은이의 작은 물건들을 찾아내 진우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그것은 지은이가 살아있을 때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물건들이었다. 진우는 마음이를 통해 지은이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마음이는 단순히 지은이의 몸을 빌린 영혼이 아니라 지은이의 사랑과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특별한 존재였다. 그들의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진우는 할머니와 마음이가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진우의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다이어리는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닌 희망과 치유,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마음이가 기적처럼 돌아온 후 진우와 할머니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따뜻해졌다. 박성호는 최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으며 그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무너져 내렸고 그에게 동조했던 모든 공범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 하나가 남아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연구 기록, 선별적 인류 말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였다. 이 데이터는 박성호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정보였다. 진우는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완전히 파괴해야 할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까? 만약 이 기술이 다시 악용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진우의 어깨에 지워질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는 민철 변호사와 상의했다. 민철은 진우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했다. 진우야, 나 아버지의 연구는 애초에 인류를 위한 것이었어. 그 기술이 박성호 같은 악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하지만 이 데이터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야. 미래에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네 아버지의 연구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민철의 조언은 진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진우는 아버지의 연구가 순수하게 인류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키는 동시에 필요할 때 인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와 USB 데이터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했다. 다이어리 속에는 바이러스의 설계도와 함께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에 대한 미완성 연구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해독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핵심 데이터는 지은이의 몸에 새겨져 있던 기둥에 묶인 채 버려진 진돗개와 분홍색 가방, 그림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이가 남긴 그림은 단순히 박성호의 악행을 고발하는 증거를 넘어 아버지의 연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열쇠였던 것이다. 진우는 지은이의 그림 속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할머니에게 지은이의 마지막 흔적들을 물었다. 할머니는 지은이가 그림을 그릴 때 늘 조그마한 상자 안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상자는 할머니의 집 마당 깊숙한 곳, 지은이가 가장 아끼던 나무 밑에 묻혀 있었다. 진우와 할머니는 함께 그곳을 파헤쳤다. 그리고 흙먼지에 뒤덮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지은이가 아끼던 낡은 인형과 함께 작은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펜던트 목걸이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해독제를 완성시킬 핵심 데이터임을 알아차렸다.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로 나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은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진우는 펜던트를 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은이의 작은 손으로 이 펜던트를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을까. 녀석의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연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 진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진우는 이 데이터를 악용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오직 인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는 민철과 함께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국제적인 비영리 생명공학 연구기관과 접촉하여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펜던트 속 핵심 데이터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기관은 인류의 질병 치료와 생명 연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진우는 이 기관에 아버지의 모든 연구 자료와 지은이가 남긴 펜던트 속 핵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미래를 위해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 이 데이터는 오직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절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국제연구기관은 진우의 아버지 연구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진우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들은 진우의 아버지를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하며 그의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우는 아버지의 연구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에 안도했다.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넘긴 후 진우는 깊은 후련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박성호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진우는 할머니와 마음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법무법인 지분을 정리하고 작은 마을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을 쫓는 차가운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열망과 함께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다시 꽃피웠다. 마음이는 그의 그림자이자 수호견이었다. 녀석은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텃밭으로 나갔고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으면 그 발치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마음이는 진우의 사무실에도 함께 출근했다. 녀석은 의뢰인들이 진우에게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고 녀석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마음이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평화로움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마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음아, 너는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다. 마음이는 진우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그의 손을 핥았다.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마음이의 존재는 진우와 할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었다. 마음이는 그들의 발치에 엎드려 단잠에 빠져 있었다. 할머니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다. 진우 씨, 내 부모님도 지은이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게다. 그리고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우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과 지은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뿌듯함이 교차했다. 그는 부모님과 지은이를 향해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아버지, 지은아,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제가 할머니와 마음이와 함께 잘 지낼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게요. 그의 다짐은 확고했다. 그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가끔 진우는 마음이가 마치 지은이의 영혼이 깃든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을 느끼기도 했다. 마음이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지은이의 작은 물건들을 찾아내 진우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그것은 지은이가 살아있을 때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물건들이었다. 진우는 마음이를 통해 지은이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마음이는 단순히 지은이의 몸을 빌린 영혼이 아니라 지은이의 사랑과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특별한 존재였다. 그들의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진우는 할머니와 마음이가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진우의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다이어리는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닌 희망과 치유,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박성호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그의 거대했던 성호 그룹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20년 전의 살인사건과 더불어 인류를 위협하려 했던 생체 무기 개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박성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진우가 제시한 아버지의 다이어리와 지은이의 그림,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이가 증거를 찾아낸 USB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강력한 증거들이었다. 언론은 연일 박성호의 파렴치한 행각을 보도했고 그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진우는 모든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박성호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그의 눈빛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이글거렸다. 할머니는 매일 재판을 방청하며 진우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아들 민수와 지은이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도 매일 진우와 할머니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녀석은 재판 내내 조용히 그들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진우와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마침내 박성회에게 최고형이 선고되었다. 법정안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희열로 가득 찼다. 박성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광기는 이미 무너진 왕국의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었다. 그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진우는 박성호가 호송채 실려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건을 이룬 자의 평화로움과 함께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진우는 할머니와 마음이와 함께 할머니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박성호의 부하들이 휘젓고 간 할머니의 집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낡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집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할머니는 민수의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수야, 이제 편히 잠들렴. 할미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단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함께 안도감이 뒤섞인 치유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할머니를 홀로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할머니의 곁에 남았다. 그는 자신의 법무법인 지분을 정리하고
작은 마을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을 쫓는 차가운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열망과 함께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다시 꽃피웠다. 마음이는 이진우와 할머니의 그림자이자 수호견이었다. 녀석은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텃밭으로 나갔고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으면 그 발치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마음이는 진우의 사무실에도 함께 출근했다. 녀석은 의뢰인들이 진우에게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고 녀석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마음이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평화로움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마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음아, 너는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다. 마음이는 진우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그의 손을 핥았다.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마음이의 존재는 진우와 할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었다. 마음이는 그들의 발치에 엎드려 단잠에 빠져 있었다. 할머니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다. 진우 씨, 내 부모님도 지은이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게다. 그리고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우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과 지은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뿌듯함이 교차했다. 그는 부모님과 지은이를 향해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아버지, 지은아,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제가 할머니와 마음이와 함께 잘 지낼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게요. 그의 다짐은 확고했다. 그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진우는 마음이를 품에 안았다. 마음이의 따뜻한 온기가 진우의 몸을 감쌌다. 녀석의 심장 박동 소리가 진우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이자 희망의 소리였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마음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녀석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녀석은 잃어버린 가족의 연결고리였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웅이었다. 마음이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진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정의를 실현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지내는 외로운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에는 할머니와 마음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은이에 대한 추억과 그들이 남긴 정의에 대한 열망이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그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가끔 진우는 마음이가 마치 지은이의 영혼이 깃든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을 느끼기도 했다. 마음이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지은이의 작은 물건들을 찾아내 진우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그것은 지은이가 살아있을 때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물건들이었다. 진우는 마음이를 통해 지은이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마음이는 단순히 지은이의 몸을 빌린 영혼이 아니라
지은이의 사랑과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특별한 존재였다. 그들의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진우는 할머니와 마음이가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진우의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다이어리는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닌 희망과 치유,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